자, 우리가 이번 거에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겠지만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자, 지금 2학년 1학기 과정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요게 나가고 있어. 2학년 1학기 거 어머님 그거 사주셨어? 아, 네. 사주셨어? 그거는 지금 시작 안 해도 괜찮아. 알겠지? 그리고 분명히 학교 봐봐. 이거 교재가 인성아 우리 이제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되게 쉬운 교재야 사실. 교재 구성을 보면은 막 이런 식이야. 어? 그래서 쭉 읽어만 봐도 내용이 그렇게까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아. 근데 선행특강을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 들어봐야 돼. 선행특강을 통해 실력을 업그레이드 된다. 나는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를 하려면은 최소 시험 대비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현재 보는 시험 대비하는 것도 솔직히 벅차. 근데 무슨 나중에 있는 시험 대비를 무슨 지금부터 해.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얘기들은 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2학년인 민성이가 지금 너의 눈으로 3학년 1학기 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위에 거 보고 하는 거야. 근데 많이 그렇게 하지.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위에 걸 보고 한다는 거는 모른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위에 걸 보고 했다는 거는 위의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해야 되는 생각이 거기까지 안 닿은 거를 써져 있는 걸 통해서 바꿔낸 거잖아.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공부 방식일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단원은 가장 크게 4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제곱근, 2번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그리고 3번 2차 방정식, 그리고 4번 2차 함수까지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차 함수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 이제까지 항상 그랬거든. 2차 방정식이 겨우 끝나지거나 좀 느린 반들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까지 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8번 수업 안에서 하는 건데 8번 수업에 쌤도 꽉꽉 맞춰보려고 두 타임 나가는 건 어렵진 않아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좀 건강한 느낌은 아니니까 차라리 한 단원이나 두 단원을 못 하더라도 조금 더 차곡차곡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렇게까지 막 부담 가질 부분들은 아니라서 자, 수업이 끝나고 옆에 넘어가서 정리할 때는 꼭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알겠지? 자, 쭉 내려와서 우리 바로 이쪽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말부터가 조금 특이하죠. 뭐라고 나와 있어? 제곱근. 그지? 제곱근. 제곱은 뭐야? 제가 뭘까? 제이야? 자기를 곱한 거야. 2의 제곱은 뭐야? 3의 제곱은? 근데 여기서 잘 들어. 3의 제곱은 9라는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3, 3은 9야. 오케이? 이거 하나만 지키면은 절대 안 틀려. 쌤이 2학년 것도 그렇고 항상 시험 때마다 얘기하잖아. 공부를 기초적으로 배워야 돼. 우리 첫 시간 기억나? 그 다각형에서 기둥 뿔 때 했었던 거.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연결을 딱 지어놓고 보니까 나머지가 계속 대답이 되지. 그치? 그런 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야.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는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야.
초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농담 아니라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배웠던 그런 것들을 그냥 반복하는 거야. 잘 봐. 그러면 제곱근은 무엇이냐? 제곱이 되게 하는 게 무엇을 제곱해야 얘가 됩니까를 묻는 거야. 그냥 잘 봐. 무엇을 제곱해야 16이 될까? 무엇을 두 번 곱해야 4, 41이잖아. 봐봐. 방금도 봐봐. 2를 4번 곱해야 되는 거 얘기했지. 그래서 그거 하려고 했지. 근데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제곱은 뭐라고? 자기를 곱한 거야. 몇 번? 2번. 여러 번 곱한 거는 10, 100, 1000, 만. 이걸 10의 무슨 제곱? 거듭 제곱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거듭 제곱과 제곱은 다른 거야. 제곱은 단순하게 자기를 곱하는 거, 그 행동만 한 번만 한 거. 그래서 봐봐. 무엇을 제곱해야 16이 된다고? 4. 4의 제곱이 뭐야? 16.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16. 그러니까 16의 제곱근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4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근은 4와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다. 됐어요? 네.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뭐가 보여? 0.09의 제곱근을 구해달래. 0.09 무엇을 제곱해야 될까? 그런데 2학년 1학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자, 민성아. 소수는 분수로 바꿔서 쓰자. 그럼 뭐가 되겠네? 100분의 9가 되겠지. 100분의 9는 무엇을 제곱해야 돼? 100분의 9는 무엇을 제곱해야 돼? 얘가 그러니까 9는 뭐를 제곱해야 돼? 몇 곱하기 몇? 똑같은 숫자. 몇 곱하기 몇이 9? 근데 봐봐. 2, 2는 3, 3은 4, 4, 5, 5, 6, 6, 7, 7, 8, 8. 이걸 우리는 제곱수 구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끼리 약속이야, 그냥. 이걸 우리는 제곱수 구구단이라고 하자고, 지금부터. 똑같은 숫자를 2번을 곱해서 연결 지어주는 구구단이다 라고 생각해봐. 이걸 자꾸 해줘야 돼. 오케이? 다시 어떻게? 2는 4, 3, 4는 9, 4, 4, 16, 5, 25, 6, 6, 36, 7, 7, 49.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이 그대로 커지는데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곱셈을 해주자. 알겠지? 다시 한번. 그럼 무엇을 제곱해야 9야? 3, 3은 9, 그지? 무엇을 제곱해야 100이야? 곱셈을 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봐봐. 숫자를 쳐다본다고 그 숫자가 뿅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유일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쌤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한 거. 넌 몇 학년이야? 2학년이야. 이건 몇 학년 거야? 3학년 거야. 3학년의 생각을 지금 네가 2학년이 갑자기 한다. 그럴 일은 없어. 그런 환상은 버려. 그냥 간단해. 초딩스럽게 하면 돼. 초등학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는 지금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뭔가 스페셜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방식이 안 통해. 그러지 말라는 거야. 쌤이 방금 뭐라고 했어? 2는 4, 3, 4는 그거 하라고. 그거 올리다 보면 걸린다고. 무엇을 제곱해야 되게요? 근데 쌤이 뭐라고 했어? 올라가야 된다니까? 2는 3, 4는 4, 4, 5, 5, 6, 6, 7, 7, 8, 8, 9, 9, 100, 10, 10, 11, 11, 12, 12. 무엇을 제곱해야 100이야? 10 나왔잖아. 그럼 그 사이에 네가 그걸 하고 있었냐는 거야. 아니지. 그냥 생각하는 척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 우리는 무기가 그거밖에 없어. 오늘 수업 내내.
근데 그걸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쌤이 얘기하는 거를 믿어. 그러니까 보면 아니 이게 무슨 3학년 거예요? 이건 옛날에 배운 것들인데요? 그래 그게 맞아. 이미 우리가 하는 공부들은 다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짜깁기 하는 느낌이야. 그럼 잘 봐. 0.09인 100분의 9는 무엇을 제곱한 거겠어? 그러면은 바로 10분의 3을 제곱한 거라는 거야. 근데 10분의 3이 몇이야? 0.3이잖아. 즉 다시 한번 문제 어떻게 쓸 수 있어? 0.09는 무엇을 제곱해야 되는 거야? 0.3을 제곱을 하거나 하나 더 마이너스 0.3을 제곱을 하면 된다. 그래서 0.09의 제곱근은 써 0.3 아니면은 마이너스 0.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자 네모칸 이쪽으로 와서 0의 제곱근은 무엇일까? 무엇을 제곱해야 0일까? 0 몇 개야? 0으로 한 개입니다. 그래서 0 하나밖에 없다. 자, 잘 봐. 지금 한쪽 페이지를 싹 보여줬는데 한쪽 페이지를 싹 보여줬는데 보이는 것처럼 인성아 네모칸 치기를 웬만해서 위주로 해줍니다. 오케이? 근데 했는데 쌤 그러니까 쌤이 판단을 했을 때 민성이 이거 잘 이해를 조금 못하는 것 같네 하면은 그리고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쌤이 들면은 몇 개를 더 해주기는 할 거야. 알겠지? 너가 요청해도 돼. 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오케이? 물론 그렇게 하는 만큼 숙제는 줄어들겠지. 근데 숙제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반대로 네가 풀어볼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기도 해. 그러니까 꼭 좋은 시그널은 아니야. 뭐 우리가 숙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무엇을 제곱해야 169일까? 그런데 윤성아 봐봐. 이걸 1부터 올라갈 거야. 그러기엔 169가 너무 멀지 않아? 그럼 10을 기준으로 해봐. 10의 제곱이 뭐야? 12, 1의 제곱은? 12의 제곱은? 13의 제곱은? 169. 그러니까 106 무엇을 제곱해야 169가 되겠어? 13. 어허 또는 마이너스. 그렇지 그것까지 두 개나 대답해줘야지.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할게 민성아. 여기서 기다리지 말라는 거야. 곱하기를 실제로 두 번 곱해서 얘가 되는지를 해봐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곱하기를 해서 자꾸 실수를 해봐야 돼.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 보면은 개념 체크라고 있습니다. 쌤 개인적으로는 여기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좀 찝찝하잖아. 자 이게 다 위에 써 있어. 오케이? 개념 체크 같은 경우는 위에 써 있어.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봐. 양수의 제곱근은 누구? 양수와 음수 됐지? 음수 두 개가 있고 절대값은 같다.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런 내용이야 그냥.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뭐 개념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쌤은 이때의 이 시기의 약간의 전략은 개념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되게 쉬운 연산으로 이 개념에 접근해보자는 거야. 개념을 배운다고 해서 까먹어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한 연산으로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거는 위에 거 보고서 정리하시면 돼. 알겠지? 근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가보자. 자, 여기에 2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 그지?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2의 제곱은 여기 4잖아, 그지? 그지? 4의 제곱근은 그럼 뭐가 있을까? 와? 그렇게 양수의 제곱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는 거야. 양수, 음수. 그래서 양수를 우리는 양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야.
그래서 4의 제곱근은 뭐가 되는 거야? 2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여기 두 번째 줄도 마이너스 5의 제곱 일단 계산했더니 몇이야? 25의 제곱근은 뭐야 그러면? 5와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한번 2분의 3을 직접 제곱했더니 뭐가 돼? 4분의 4분의 9가 됐어. 4분의 9의 제곱근은 뭐겠어? 4분의 9 마이너스 원래 4분의 9의 제곱근인데 3. 아, 그러니까 분모도 제곱해서 2 분모도 제곱해서 9가 되려면 3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도 음의 제곱근이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여기도 똑같이 4분의 5가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제곱해야 6이 돼? 이분의 제곱은 뭐라고 했어? 자기 자신을 두 번 연달아 곱하는 건데? 오케이? 근데 2 곱하기 3이 말이 돼? 봐봐. 우리 처음부터 숫자가 다른 걸 곱해서 만드는 걸 얘기했던 거야? 숫자가 다른 걸 아니 똑같은 걸 곱했지. 그게 제일 기본 원칙이잖아. 맞지? 맞지? 그러면은 그거는 지켜줘야 돼. 지금 대답은 좀 말이 안 되는 대답이야 당연히. 자 다시 물어볼게. 6의 제곱근은 무엇일까? 그런데 없지 일단 누가 봐도 3은 아니잖아. 근데 봐봐 잘 봐. 3을 제곱하면 9지. 근데 그거보다 작은 숫자 2를 제곱하면 4지. 그러면 여기 중간 사이에 있는 몇인지 모르겠어. 2점 몇몇몇 되는 숫자를 제곱하면 6이 나오는 수가 있겠지. 맞지? 분명히 그 숫자가 존재할 거라니까.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하자는 거지 지금부터. 자 뭐냐면은 제곱해서 6이 되는 숫자를 우리는 루트 6이라고 읽고 쓸 때는 잘 써봐. 하나, 둘. 써봐. 하나, 둘. 하고 여기다가 6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루트 6이야. 잘 봐. 오늘은 조금 그래도 개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얘기를 할게. 민성아, 무엇을 제곱해야 9가 돼? 3과 3. 마이너스 3. 무엇을 제곱해야 64가 돼? 8과 마이너스. 그래서 64의 제곱근을 뭐라고 읽어? 뭐라고 해? 8과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약속대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맞지?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보자고. 다시 무엇을 제곱해야 144가 돼? 12와 마이너스 12. 그렇지. 그렇게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무엇을 제곱해야 그럼 143이 돼? 144는 되는데 143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버리지. 자, 잘 봐. 일단은 제곱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끝났지. 근데 이해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돌리자. 다시 말해. 뭐냐면은 아니 144의 제곱근이 12와 마이너스 10이라고 대답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맞지? 괜찮지 그거는. 그런데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도 계속 똑같은 움직임을 못하지. 우리가 수업을 하고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하나의 기술로 모든 걸 풀으려고 해야 돼. 그게 일단 1번이어야 돼. 근데 그러기에는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기술이 안 되는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바로 뭐뭐의 제곱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오케이? 그럼 다시 물어볼게. 속지마. 4의 제곱근은 뭐야 민성아? 플러스 마이너스 2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야. 유성아, 봐봐. 자, 봐봐. 일단은 원래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되지. 근데 그 대답을 지금부터 하지 말라고. 유성아.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이 2와 마이너스 2라는 건 이해됐지. 9의 제곱근이 3과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이해됐지. 16의 제곱근이 4와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이해됐지. 근데 지금부터 그걸 하지 말라고. 이제 그건 이해됐으니까 저쪽은 치워놔. 왜냐면 기술이 좀 좋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야. 4랑 9는 대답할 수 있는데 5, 6, 7, 8을 대답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이 2와 마이너스 2고 9의 제곱근이 3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그런 류의 대답은 버리라고. 지금부터.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두 개를 대답했던 것도 그대로 한 번에 가지고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대답하라고. 어? 이해됐어? 그럼 다시 물어볼게. 9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야. 어려운 얘기했어 쌤이 지금? 더 쉬운 얘기잖아. 그치?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계산이 앞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이 얘기가 마치 뭔가 좀 아까 했던 게 있는데요. 근데 그걸 버리라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웃긴 거야. 144의 제곱근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4. 그거 얼마나 쉬워, 그지? 맨날 몇 곱하기 몇이었지 막 계산했던 걸 이제 하지 말라고. 편하게 하지 말라고. 그냥 14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4인 거야. 다시 가볼까? 6의 제곱근은 그럼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6이야. 루트가 뭔데 몰라.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루트만 붙이고 뭐뭐의 제곱근을 물어봤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자는 거야. 다시 갈게. 이번엔 뭐래? 6의 양의 제곱근. 일단 6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루트 6이야. 근데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부분만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6이라고. 분명히 합시다. 쉬운 얘기인 거 맞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쉬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다시 6의 양의 제곱근은 뭐야? 루트 6.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6인 거야. 그 중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6을 얘기를 하는 거. 10의 양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루트 10. 이거야 그냥. 아니 오히려 쉬워졌는데 왜 고생을 하냐는 거야 쌤 얘기는. 그치? 다시 가볼까? 표. 자 11의 제곱근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로 쓸게 쌤도 여기 그대로 채우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야. 그치? 41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 36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그치?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근데 쌤 36의 제곱근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세웠던 표기 말고 그냥 6이 가능한데요? 라고 한 단계를 거기다가 입히라는 거야. 봐봐. 다시 요걸 이해하면은 제곱근은 거의 다 이해한 거야. 개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제곱 두 번을 곱해서 이 수가 되는 값을 찾으려고 노력 중인 거야. 근데 다시 가자. 이거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 배웠던 거는 4의 제곱근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예요. 이걸 맨 처음에 배운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불가능하다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기호를 만들어낸 거야. 바로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그리고 이 루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루트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얘 이름은 근호야. 있어 보이잖아. 다른 누군가가 루트 이러고 근호. 저 근호가요. 좋은 표현이야. 수학에서는 수학도 그래. 영어 단어처럼 우리도 사용하는 것들이 좀 한정적이어서 그렇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존재해. 그치? 빨리 익숙해져야 돼. 근호. 알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4의 제곱근은 말을 할 수 있어. 그치? 분명히. 근데 2, 3, 5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거야. 어떻게? 2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2, 여기는 뿔마 루트 3.
뿔마 루트 5라고 근호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호를 통해서 뭐뭐의 제곱근을 풀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된 거야. 맞지? 왜냐면은 직접 계산이 되는 놈, 계산이 안 되는 거는 근호를 씌우기로. 그치? 근데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처음에 배울 때는 더더욱 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를 버리는데 지금 4개 쓴 거 중에 3개가 되는 걸 버리는 게 맞겠어? 하나가 되는 걸 버리는 게 맞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짜리를 버리는 게 맞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대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는 대답이 맞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했는데 네가 계산이 더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추가 계산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단순하지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대답을 했어. 그럼 계산을 할 게 더 있는 것 뿐인 거야. 틀린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대답하다 보면 틀리는 순간이 와. 대답을 못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끌어내주라는 거지. 됐어요? 이런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하나 나와.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놓은 건데 바로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입니다. 일단 물어볼게. A의 제곱근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럼 제곱근 A는 그냥 양의 제곱근 아니야. 난 이거 좀 웃기다 생각해보면. 헷갈려 할 거 없어. 이걸 헷갈리지 않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거 있잖아. 간장, 공장, 농장, 그지? 그걸 해보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야. 이게 발음이 쉽지 않은데요. 발음이 쉽지 않은 게임이야. 그걸 가지고 발음이 쉽지 않다고 투덜대는 건 웃긴 얘기잖아. 그걸 발음을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게임이 A의 제곱근이냐 제곱근 A냐를 가지고서 이미 그걸 구분 짓는 게임이라는 거야. 여기도 그대로 가보면 뭐가 돼? 제곱근 A는 그래서 루트 7, 제곱근 41은 그대로 플러스 루트 41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명한 거는 다릅니다.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에 대한 종류가 달라. 알겠지? 양의 제곱근만 사용을 할 거냐 아니냐의 정도. 이쪽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봐봐. 생각해봐.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는데도 이 정도의 느낌이야. 자, 뭐가 보여? 루트 7. 루트 7은 그럼 뭐야? 7의 제곱근이야. 제곱근 7이라고 할 수 있지만 루트 7이라고 하는 형태가 무엇을 제곱해야 7이 되는 숫자냐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엇을 제곱해야 7이 돼? 루트 7인 거야. 야, 그럼 생각해봐라. 루트 7을 제곱하면 뭐야? 루트 49. 잠깐 봐봐. 다시 쌤 얘기 잘 들어. 안 듣고 있어 지금. 루트 7이 뭐라고? 무엇을 제곱해야 7이 되냐는 물음에서의 그 대답이야. 그치? 무엇을 제곱해야 7이 돼? 루트 7인 거야 그게. 맞지? 무엇을 제곱해야 7이 된다고? 루트 7이야. 그럼 루트 7을 제곱하면 뭐겠어? 봐봐. 쌤 얘기 들어봐. 무엇을 제곱해야 7이 돼? 루트 7. 맞지? 그럼 루트 7을 제곱하면 뭐야? 루트 7. 자, 지금 되게 위험한 생각이었어. 잘 봐. 왜 위험한 생각이었냐면은 너는 루트라는 대답을 왜 했어? 쌤이 한번 추측해보면은 뭔가 대답에서 루트를 씌우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답을 그냥 한 거야. 그치? 그런데 루트를 씌우는 경우는 무엇을 물어볼 때 뿐이었어? 내가 제곱근을 물어봤어. 그런데 루트라는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컴퓨터나 핸드폰 알지? 인풋과 아웃풋이 뭔지 알아? 인풋, 키보드, 집어넣는 거야. 입력 도구인 거야. 아웃풋, 출력 도구인 거야. 모니터가 되겠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여기서 A를 누르면 A가 출력되지. B를 누르면 B가 출력돼. 그치? 근데 B를 눌렀는데 지금 네가 원래 알고 있던 게 A라고 A를 대답을 해주는 꼴이 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 봐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이야. 우리는 분명히 무엇의 제곱근이라고 물어봤으면은 그 말은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루트만 씌워서 대답하자는 거야. 그치? 그리고 다시 잘 들어봐. 이게 나중에 대답을 들으면은 아, 나 멍청했네? 이 생각 들어. 다시 보이는 것처럼 루트 7 보이지? 루트 7. 루트 7은 뭐야? 제곱해서 7이 되는 수지. 다시 한번 무엇을 제곱해야 7이 돼? 루트 7이라니까? 루트 7이야. 그럼 그 루트 7을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다시 루트 7이 뭐야? 7 제곱 7을 제곱한 수야? 루트 7이 뭐야? 제곱을 하면 7이 되는 수야. 맞지? 이해됐어? 다시 뭐라고? 루트 7이 뭐라고? 제곱을 하면 7이 7이 되는 수야. 그럼 물어볼게. 루트 7을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다시 해봐. 루트 7이 뭐라고? 7 제곱 근데 한번 써봐봐. 루트 7은 제곱하면 제곱하면 7이 되는 수야. 맞지? 그럼 루트 7을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제곱하면 아니 저거는 루트 7을 설명한 거야. 그치? 그치? 그럼 쌤이 물어볼게. 루트 7을 제곱하면 그럼 뭐가 돼야 돼? 너 저거 지금 방금 쌤이 쓴 글씨 더 읽어봐. 루트 7이 뭐라고? 제곱하면 7이 되는 그럼 루트 7을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제곱하면 루트 7이 되는 그냥 앵무새 마냥 따라하면 안 돼. 이해를 아직 못했어. 지금 말에 힌트가 모두 다 들어있어. 어? 다시 와봐. 아우. 루트 7이 뭐라고? 제곱하면 7이 되는 다시 좀 더 크게 얘기해봐. 제곱하면 7이 되는 지금 네가 한 말 네가 듣고 이해했어? 다시 어떤 수라고? 제곱하면 7이 되는 그치? 그럼 쌤이 질문해볼게. 루트 7을 제곱하면 뭐가 돼? 다시 루트 7이 뭐라고? 제곱하면 7이 되는 말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해. 너 지금 생각이 머리를 못 돌리고 있어 지금. 루트 7이 다시 뭐라고? 제곱하면 7 몇 번 더 되네요. 막 말을 해도 괜찮으니까. 루트 7이 뭔지 저 글씨를 하나하나 이해해봐. 루트 7이 뭐라고? 제곱하면 7이 되는 제곱하면 7이 되는 수래. 분명히 이해했어? 이해했어? 루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라고? 제곱하면 7이 되는 수라며. 맞지? 그럼 루트 7을 제곱하면 뭐가 돼? 민성아 진짜 다시 루트 7이 뭐라고? 제곱하면 7이 되는 다시 한 번만 더. 뭐라고? 제곱하면 7이 되는 그럼 루트 7을 제곱하면 뭐가 돼? 근데 지금 쌤이 물어보는 저 쓴 거에 힌트가 다 들어있는 거야. 어? 루트 7의 제곱이 뭘까? 제곱을 하면 7이 되는 수가 얘지. 그럼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제곱하면 7이 되는 수가 얘 아니야? 그럼 얘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제곱하면 7이 되는 수잖아 얘가. 어? 얘가 뭐라고?
얘가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수라고? 제곱하면 7이 되는 얘 제곱하면 뭐가 되는데? 아니 얘가 뭐라고? 제곱하면 7이 되는 수 아니야? 그럼 얘가 뭐?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나? 7이 7이어야지! 어려워? 이거 뭐 하는 게 이게? 아니 얘가 존재 이유가 나는 제곱당에서 안에 있는 숫자 7이 나와야지 이런 존재인데 얘를 제곱하면 얘 이름 자체가 제곱하면 7이 되는 수라니까? 그럼 얘 제곱하면 뭐가 되냐니까 그걸 대답 못한 거야. 지금 되게 이상하지? 뭐야 저게 이게 이런 느낌이지? 왜 이렇게 하냐면 왜 기다리냐면은 여기에 대한 표현을 가르쳐 주는 건 어렵지 않아. 왜냐? 봐봐 이 루트 뭐라고 읽는다고 해서 유식하게? 근호와 제곱을 만나면은 사라져. 여기도 다 사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건 초등학생들한테 알려줘도 할 수 있는 거지. 야 요거랑 요거 나오면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려. 그런 수학이라고 할 수 없어. 이해를 해야 돼.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루트 근호, 그치? 근호가 붙은 수를 뭐라고 불러? 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루트 7은 뭐를 얘기를 해? 제곱을 하면 7이 되는 수를 이야기를 한다. 그걸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7이겠지. 근데 그걸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근호와 제곱은 둘이 소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33번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뭘까? 루트 4. 아 그냥 마이너스 2. 그런데 여기 괄호하고 제곱이 있잖아. 그럼 이 안에 마이너스는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지 않아. 그냥 플러스로 바뀌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근호와 제곱이 나와 있어. 제곱에 괄호친 안쪽에 있는 음수는 다 신경 안 써도 돼. 즉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어도 되지. 그러면서 루트랑 제곱이랑 날라가면은 그냥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민서가 그 대답 못하고 좀 이상하지? 어? 그 지금 계속 정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뭐 그런 퀴즈 중에 옛날에 그런 퀴즈 있는 거 알아? 철순의 식구가 형제가 5명이야. 1동이, 2동이, 3동이, 5동이. 얘 이름은 뭐게? 사동이 틀렸어. 뭐요? 철수야. 철순의 오형제였잖아. 문제의 답이 있지. 이런 퀴즈 처음 들어본 거 같아? 근데 봐봐. 그러니까 그런 거야. 수학은 내가 쌤이 생각하는 수학은 독해거든. 독해란 문제를 읽는 거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읽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도서 책들 있지. 그런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막 소설책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이 뭐 여기 있는 나무를 잡았다, 뭐 이렇게 했다, 뭐 했다. 근데 막 세세하게 그러면 나무 적었어? 까먹지 않기 위해 막 적고 이러진 않잖아. 소설을 읽는데 그냥 흘러가는 이렇게 읽지. 근데 왜냐면은 그런 독해들의 특징은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이 중요한 거지 세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근데 우린 반대인 거야. 몇 마디를 안 하잖아. 그 하나하나가 요목조목 다 이해가 돼야 돼. 이해하려고 해야 돼. 자, 봐봐. 아까 한 번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럼 루트 17을 제곱하면 뭐가 돼? 17. 17인 거야. 왜? 루트 17이 뭐니까? 제곱해서 17이 되는 수니까 제곱해서 17이 되는 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 17이 되겠지. 딱 그냥 그 더도 아닌 덜도 아닌 딱 그 관계가 되는 거야. 됐어?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복습을 해볼게.
제곱근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제곱한다는 개념의 반대 개념이었어. 그치? 제곱근이라는 개념은. 근데 그걸 조금 더 쫓아가 보니까 어떤 수는 제곱근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어. 맞지? 어떤 수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으려고 봤더니 아까 쌤이 9구단을 외워보라고 했어. 1, 2는 1, 2는 4, 3, 4는 9 쭉 올라가면 돼. 오케이? 쉽게 하면 17의 제곱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올라가려고 해야 되거든. 연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곱을 하는 걸 해봤는데 아니 근데 이게 단점이 너무 명확한 거야. 왜? 단점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너무 안 되는 숫자가 많아. 제곱근을 구할 때. 그래서 근호,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 이거를 그냥 모든 수의 제곱근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래 보니 버리니까 원래 됐던 애들은 좀 억울한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또 지금 보니까 다시 321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1인 거야. 81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인 거야. 그런데 81의 제곱근은 뭐이기도 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9이기도 한 거야. 81이 99, 81이잖아. 근데 그걸 맨날 나올 때마다 제곱수 구구단을 맨날 해볼 수도 없고 뭐 어느 정도 되면 익숙해져서 바로바로 뱉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근호를 씌우는 계산을 먼저 하자고 했잖아. 그치? 여기까지 일단 왔어. 이걸 직접적으로 뿔마 9를 빼는 건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지금은 연습 기간이니까. 그리고 다시 봤더니 뭐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뭐라고 읽어? 루트 9라고 읽죠. 근데 루트 9는 자세히 보면은 그 안쪽에 있는 근호 안의 수 9가 뭐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야. 근데 루트 3의 제곱 뭐야? 찍 3. 그 3이야. 다시 3의 뭐의 제곱이야? 20의 그러니까 루트 20의 제곱은 뭐야? 20. 20인 거야. 그래서 근호가 나타난 숫자가 딱 나왔어. 그냥 멍청하게 읽고만 있지 말고 안에가 혹시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지를 만들어 보자. 오케이? 자, 네모는 쌤이 다 해줄 거야. 자, 다시 이번엔 마이너스 루트 49라고 나왔어요. 그치? 근데 루트 49만 보자. 49가 뭐의 제곱이야? 7의 루트 7의 제곱이 뭐야? 7. 7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7이 됐던 거야. (81이) 뭐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루트 9의 제곱이 된 거야. 그치? 루트 9의 제곱 없어지면 9가 되는 거야. 근데 뿔마가 있었으니까 뿔마 9가 되니까 여기가 뿔마 9가 되는 거야. 핵심은 뭐다? 근호 안에를 정확하게 어떤 수의 제곱인지 정확하게 표기해 주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여기까지 표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나 땡큐합니까? 왜? 식이 다 나와 있잖아. 봐봐. 한번 읽어봐. 루트 2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 에? 제곱 루트 2의 제곱은 뭐야?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3 더해주면? 오케이? 간단하지? 다시 한번 봐봐. 마이너스가 괄호한 제곱 안에 존재를 한다? 그럼 마이너스는 무조건 사라져. 알겠지? 다시.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지. 근데 무조건 마이너스를 없애는 게 아닌 게 괄호하고 제곱의 영역 안에 들어있으니까 사라진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뭐가 돼? 다시?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은? 16 클래스 안에. 봐봐. 아 봐봐. 우리는 배운 기술이 너에게 특별한 연산을 요구하지 않아. 지금 배운 계산은 유일하게 두 개야. 하나, 제곱근을 물어보면 루트를 씌워라야. 오케이? 오케이? 둘, 루트랑 제곱이 존재하면은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애매하게 들어있는 경우들은 마이너스는 처리해줘.
다시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은 뭐야? 2. 아, 4. 지금 봐봐 왜 그런지 보여? 지금 제일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민성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하고 있지 지금 뭔가. 그걸 하지 말라고. 오케이? 초등학생도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계산을 통해서 뭔가 네가 해야 되는 일이 현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하는 작업은 계산이 하나도 없어. 알겠지?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은 플러스로 바뀌고 근호랑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그냥 4. 다시 루트 6의 제곱은 근호랑 제곱 없어지면서 그냥 6. 4 빼기 6은?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아차 싶지? 지금도. 근데 그게 이상 웃기지 않아? 되게 어렵다는 게 웃긴 거야. 근데 그걸 여기서 이해하는 그거 하나 봐. 내년이 돼가지고 민성이가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둘이 하고 있지만 민성이 혼자 하고 있지만 친구들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때쯤 와가지고 또 이걸 또 나갈 거 아니야. 사업이 1학기 때 되면은 그때도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 그럼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거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어려웠던 거야. 옆에를 보잖아. 그 친구는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너랑.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중요한 건 뭐야? 빠른 방법이다? 아니야.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 그게 핵심이야 우리는. 하나를 단련해야 돼 수학은. 다시 루트 10의 제곱은 뭐야? 10. 루트 81의 제곱은 뭐야? 81. 81이야. 여기서 근데 왜 헷갈리는 거야? 81이라는 수를 보고서 자꾸 9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지 혼자. 그걸 하지 말라고. 더해주면 91이 되겠죠. 루트 1.3의 제곱은? 1.4. 루트 0.4의 제곱은? 0.4. 약간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럼 0.9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참 아이러니해. 쉽게 하라는데 지 혼자 어렵게 해서 막 틀리고 있어. 그지?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지. 여기 네모칸 있는 것까지 조절합시다. 자 그냥 푸는 게 아니야 민정아. 여기 뭐가 보여 일단 앞에? 루트 64. 루트 64는 뭐야? 루트 8의 제곱이야. 오케이? 64, 그러니까 근호가 있잖아. 벗겨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안의 수가 제곱이 되는 걸 먼저 잡아주자는 거야. 루트 8의 제곱 됐지? 루트 8의 제곱은 뭐야? 8.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뭐야?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 8 빼기 5는? 됐죠? 자, 봐봐. 자, 지금부터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워. 이거 다도 못해 오늘. 원래 조금 더 나갈 수 있기는 했었는데 욕심내지 말자고. 알겠지? 괜찮으니까. 읽어봐. 루트 A 제곱. 그럼 루트 A 제곱은 뭘까? 그냥 A. 그치. 그런데 A가 아니라 항상 민성아 절대값 A야. 자, 왜 그러냐? 잘 봐. 야, 루트 3의 제곱은 뭐야? 3. 그러니까 A잖아. 그치? 그치? 그럼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뭐야? 3. 근데 네가 얘기한 대로 루트 A 제곱이 그냥 A가 나올 거면 얘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자세히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야. 됐지? 무조건 양수가 나와. 오케이? 그리고 절대값 A가 나오면 A가 양수면 그대로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고 나와. 오케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그 기술을 보여줄 거야. 그 기술을 보여줄 건데 봅시다. 일단 현재 63번에 맨 첫 번째 있는 문항 보여요? A가 어떻대 일단? 0보다 크대.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A가 양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변에 3을 곱해주면 4A는 분명히 또한 0보다 크지. 맞지?
맞지? 자, 잘 봐 지금부터. 루트 4a의 제곱은 아래다가 바로 쓸게 절대값 4a입니다. 이게 1단계야. 그럼 루트 5a의 제곱은 뭐야? 절대값 5a.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뭐야? 절대값 마이너스 a야. 근호 안에 괄호하고 제곱이 있지 지금. 저 근호 안에 괄호하고 제곱이 있지. 이 괄호 안에 있는 4a 있지. 건드리지 마. 건드릴 생각하지 마. 알겠어? 절대값 4a가 나왔지. 그런데 4a가 어떻대? 전보다 크대. 그치? 우리는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방법을 안 쓸 거야. 자, 맨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 a가 뭐래? 0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불러봐. 1 할게. 1로 두고 왜 굳이 3까지 가? 그지? 1 할게. 알겠지? 1을 대입하면 안에가 양수야, 없수야? 양수지. 그럼 여기다가 양이라고 써.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할 차례냐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절대값을 벗길 거야. 오케이? 근데 안쪽에가 양수라며. 그치? 다시 한번. 절대값 안에가 양수라며. 양수면은 절대값을 벗기면서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 안쪽에가 음수면 어떻게 나와? 바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거야. 다시 가보자. 다시 한번 해볼게. 1단계는 뭐다? 루트 4a의 제곱은 일단 절대값 4a야. 그럼 범위가 써져 있을 거야. a가 양수라고 써있지. a 자리에다 1을 대입했더니 안에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인 거 체크했어. 근데 절대값을 벗기면서 일단 어떻게 나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야. 괄호만 쳐줘 그냥. 응? 그럼 됐지? 계산 결과 뭐가 되는 거야? 4a가 되는 거야. 끝. 더 가봅시다. 64번. 루트 5a의 제곱이 뭐야? 절대값 5. 됐지? 근데 왜 위에 보니까 a가 양수야? a에다가 뭐 대입할 거야? 1 대입할게. 대입했더니 뭐가 돼? 양수. 5가 돼. 5는 양수야, 그지? 그냥 대입한 걸로 그냥 값을 만들어내라는 거야. a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5가 나왔고 양수야. 그럼 절대값 벗기면서 어떻게 나와? 5A. 그대로 나와. 5a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절대값을 벗겨냈더니 그냥 그대로 나왔다는, 그 안쪽에 알맹이가 그대로 나왔다는 게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5a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5a라고. 한번 더 해보자.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뭐야? 다음 줄? 절대값 마이너스. 지금부터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안쪽에 있는 거 토시 하나 건드릴 생각 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그 다음 a가 양수였어. 뭐 대입할 거야? 1 대입했더니 뭐가 돼? 마이너스.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니까 절대값을 벗기면서 어떻게 하고 나와?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제 계산. 뭐가 돼? 플러스. 그래서 a가 되는 거야. 봐봐. 루트 뭐뭐의 제곱, 그걸 절대값 먼 것으로 바꿨어. 그 다음에 절대값을 벗겨내면서 그대로 나올 건지 마이너스를 붙일 건지 정리를 했어. 그 다음에 계산. 무조건 3개의 동작에 안쪽에 있는 요소가 하나도 계산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와야 돼.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여기도 루트 마이너스 3a의 제곱이야. 그럼 다음 줄 뭐가 돼요 일단? 절대값 마이너스 3A. 됐지?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니까 뭐 대입할 거야? 1. 1을 대입을 했더니 양수 뭐 나와? 음수. 뭐 나와 일단? 마이너스 3. 음수가 나왔어. 음수는 절대값을 벗기면서 어떻게 나온다?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붙이고야. 여기 써 있어. 분명히 마이너스를 붙이고야. 우린 이 테이블을 외워야 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거야. 얘는 쌤 그럼 플러스 3a 아니에요? 아니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 상태를 보이라고. 그리고 계산.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게 어려워. 왜? 하는 동작이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걸 똑같이 못 풀면은 문제가 되거든. 다시 볼게. 자, 루트 x 빼기 1의 제곱은 뭐야? 절대값 x 마이너스 맞지? 안 건드렸어 분명히, 그지? x가 1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2, 대입하면 뭐가 돼? 1,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기면서 어떻게 나와? 플러스 지금 마이너스 1, 그대로. 그대로. 플러스는 붙일 거 없어. 그냥 그대로 나온 거야. 그냥 그대로 나와. 그대로 그냥 절대값 벗기면 그냥 나오면 돼. 나왔어 그냥, 그치? 근데 동작이 어때? 똑같지? 한 번만 더 해보자. 루트 x 더하기 2의 제곱은 뭐가 돼? 절대값 x 플러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마이너스 1, 또 좋아? 0. 이번에 왜 갑자기 0이야? 0만큼 쉬운 게 어딨냐? 0 대입해봐. 2,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절대값을 벗기면서 어떻게 나와? 그대로 그대로 나와. 이제 계산할 거 없지. 끝. 넘어오시고 73번, 79번 두 개만 더 할 거야. 성아. 자, 73번 해보자. 다음 줄 뭐야? 루트 제곱. 2, 절대값 예의 더하기 절대값 4a, 안쪽에 거 건드릴 생각하지 마. 절대값도 무조건 씌우고 나오는 거야. a가 0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1, 대입하면 양수, 2. 2, 대입하면 4, 그러니까 양수가 맞아. 근데 쌤은 왜 그러냐면은 그게 더 어려워서 그래.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1. 그건 양수 주어 담아. 오케이? 낑낑대면서 하지 말고 흔들어서 떨어뜨린 걸 주어. 위에서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아예 떨어뜨리는 동작까지 하라는 거야. 쉽게. A에다가 1 대입하면은 2, 1 대입하면 4. 오케이? 양수도 맞아. 그럼 양수는 어떻게 나와? 절대값 벗기면서 6a, 절대값 벗기면서 어떻게 나와? 그대로 그대로 나와야지. 나와야 계산을 하지. 나오는 것까지 끝내라고. 무조건 문제 절대값 전개. 그 다음에 계산이야. 플러스 다시 다음 줄 A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돼? 4, 양수지. 그러니까 절대값 벗기면서 그대로 이제 계산. 왜 2단계에서 계산을 하냐고. 어? 쌤이 얘기하는 거는 너는 얘기하지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쉬운 얘기를 하라고. 왜 어렵게 푸냐고. 그게 기술이야.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하는 거랑 잘 정확히 생각해봐. 네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의 수학이랑은 전혀 다른 거야. 초등학교 때 수학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암산이 빠른 애들하니까. 맞지? 근데 나는 지금 뭐라고 해? 1절 암산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뭐 이거 끝에까지 다 암산할 수 있겠어? 줄이면은 그렇게 쓸 거면은 농담 아니라 그러니까 쌤이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중3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 뭐냐면은 그렇게 할 거면은 답만 적어.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항상 답을 한 번에 딱딱 적을 수 있고 안 틀린다라고 하면 내가 인정을 할게. 근데 그게
그걸 위해 노력하라는 얘기겠어? 그러지 말라고. 그게 안 되니까. 단순하다니까. 다시 갈게요. 74번 다음 줄. 절대값 6A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4A 이거야. 됐어. 근데 A가 0보다 크니까 이제 1 대입할 거야. 1 대입했더니 6 양수.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음수. 그럼 다시 가볼까? 앞에도 절대값 벗기면서 6A 그대로 6A 그대로 됐지? 얘는 절대값 벗기면서 그대로 하고 마이너스 4A 여긴 안에가 음수지 않아? A가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절대값을 벗기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이면 절대값을 벗기면서 어떻게 나오기로 했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기로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나 잘 봐. 마이너스 4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고.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근데 원래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지 않아?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얘는 왜 이거야? 원래 얘야 생김새가. 얘는 뭐야? 원래 있었던 애야. 얘는 뭐야?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 것 뿐인 거야. 쓰임이 전혀 다르지. 오케이? 이제 계산 뭐 해줘? 플러스 그러니까 6A 빼기 4A 계산하면 2A. 이렇게